저는 그 바다를 통해 온 신화에 대한 이야기에 앞서서 이제 하늘과 땅에 이제 연유한 신들의 도래를 우선 먼저 말씀드리죠. 우리나라 전반적인 신화는, 특히 건국 신화는 신들이 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로 되어 있지요. 그건 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어디 저 뭐 천산산맥이나 이런 쪽에서 동진을 했던 이주족들, 도래족들 혹은 뭐 기마민족들의 이제 이동 경로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것을 신성시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하늘의 권위를 빌려서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던 그러한 어떤 상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화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뒤에 나타난 현상인 것 같고요. 그것보다 더 빠른 시기의 신화는 바다를 건넜거나 아니면은 땅에서 솟아난 신화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제주의 신화는 땅에서 솟아난 이야기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것은 땅이 만물을 산출하는 근거지로 이렇게 여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카렌 암스트롱 같은 이제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초의 신화는 신들이 식물들처럼 대지를 연유하여 솟아난 것으로 이야기했었다. 유럽이나 아메리카도 그랬다. 그러나 그런 신화들은 사라지고 그 이후 하늘에서 내려온 신화들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다. 그 이후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슈퍼 울트라 신인 하느님의 이야기가 주류적인 어떤 그 신의 그 중심점이 되어버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 보더라도요, 애초에는 대부분 신들의 출자처는 땅이었고, 그것은 대지에서 식물이 솟아나는 것과 비슷하게 인간도 탄생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유를 아마 보여주었던 것 같고, 제주의 그런 신화가 아주 고래형,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형태로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에서 솟아난 신들의 배우자들은 대부분 바다를 건너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토착 쪽의 배우자는 대개 이주족이고 대개 바다를 건너온 신들입니다. 뭐 이거는 삼성혈의 모습이죠. 일제 때 찍은 그 삼성혈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땔감, 지들커로 모든 주변의 산들은 이제 폐허화했는데, 그래도 이 삼성혈 근처에는 이게 나무가 잘 보존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요거는 이 삼성혈의 삼신인이 솟아난 자리를 그 일본 순사가 발칙하게 서 있는 이런 사진입니다. 자, 땅에서 솟아난 신들의 이야기의 뒷부분에는 바다를 건너온 신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칠머리 땅에도 보면 도원수 지방감찰관이 강남 천자국에서 솟아나서 바다를 건너서 왔다. 그 배우자도 바다를 건너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화 땅은 무신도가 남겨져 있는 아주 소중한 당인데요. 이 당의 이야기 속에도 그 배우자인 백주도 할망이 바다를 건너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 큰 당의 세 여신이 바다를 건너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다를 건너온 여러 신들의 이야기들을 요약해 놨습니다. 백주도가 건너온 내력, 김영 큰 당의 세 여신이 바다를 건너온 내력, 그리고 영등신도 강남 천자국에서 바다를 건너 제주로 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주의 아주 주요 신들이 다 바다를 건너오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바다를 건너온 신들은 무슨 의미를 지니는가? 아마도 중요한 문명을 가지고, 특히 고대 문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불이라거나 곡식종자라거나
혹은 뭐 철기 문명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제주의 문명을 꽃피우게 된 어떤 내력 이런 것들이 이 숨은 그림처럼 담겨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다 저쪽은 막연한 그 바다 저쪽도 있지만 대개 일본국, 금관국, 뭐 중국, 강남 천자국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제 초창기의 신화들 속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그 강남 천자국 같은 것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나중에는 이제 육지에서 도래하는 뭐 서울에서 왔다거나 뭐 나주 지역에서 왔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로 이제 변화해 갑니다. 저는 이제 이 바다 저쪽에서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 제주도 주변의 일본 혹은 뭐 중국에서 온 이런 내력도 있지만은 쿠로시오 해류를 타고 남방 문화가 전래됐다라는 맥락으로도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역사를 늘 대륙과 종속된 역사로 문화로만 자꾸 보고 있는데 제주는 거기에서부터 좀 더 예외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북방 문화와 즉 대륙의 북방 문화와 그다음에 해양의 남방 문화가 만나는 지점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제주 문화의 상당수는 남방 문화의 근거를 토대로 탐구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에 이제 산무 그러면은 대문이 없다.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육지의 대문과 같은 그 잣대로 보면은 없는 거지만 제주는 정랑과 같은 대문이 있는데 이 정랑과 같은 대문은 뭐 필리핀, 인도네시아, 버마, 지금 미얀마라고 하죠. 그리고 스리랑카, 인도 남부에까지 두루 분포되어 있는 문의 형식인데 대문이 없다.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잣대로 제주를 들여다보는, 즉 북방 문화로 제주를 보는 이런 고정된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주의 신화 속에 바다를 건너온 이야기의 상당수는 남방 문화의 전래라고 하는 측면을 늘 고려하고 접근해야 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 이제 두 분이 다 말씀하셨듯이 탐나국의 이 여신들은 바다를 건너오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오곡종자와 송아지 망아지를 데리고 왔으니까 농경 문화를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송아지 망아지 이제 목축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위해서는 목축이 필수적이었죠. 더군다나 제주도 같은 뜬 땅은 이 소와 말이 파종 후에 밟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경 문화의 전래와 아주 긴밀한 맥락이 이 삼여신 도래에 담겨 있습니다. 그 사진들을 좀 보여드리죠. 이게 연혼포라고 해서 삼여신이 왔다라고 하는 온평리 근처의 모습입니다. 1991년 제가 제주대학에 내려와서 제1답사지가 온평리였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찍은 사진을 이제 디지털화한 겁니다. 이게 이제 온평리 앞바다의 모습이고요. 저쪽의 사람은 이제 그때 이장님, 온평리 이장님이시고 저를 데리고 이 지역을 이제 안내해 주셨습니다. 여기다 배를 맸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긴 뭐 이제 혼인지, 이 삼여신과 삼신인이 혼인했다는 곳이고요. 요게 이제 도장처럼 찍혀 있는 그 부분은 송아지와 망아지의 발자국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좀 더 가까이 들여다볼까요? 이렇게 물이 빠지면은 이제 밀물일 땐 잘 안 보여요. 썰물일 때 가야 이제 이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러면 이렇게 도장을 찍듯한 발자국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두부를 손으로 쿡 찔러 놓았듯이 삼여신이 바위를 밟고 육지로 도래한 흔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삼여신의 도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이제 바다를 건너온 신의 이야기는 제주도의 군웅본풀이라는 데 남겨져 있습니다.
서해 용왕과의 싸움에서 뭐 식구들을 잃고 많이 당한 동해 용왕이 왕장군에게 도움을 청해서 이 왕장군이 이제 서해 용왕을 물리치고 그 대가로 동해 용왕의 따님을 용녀를 아내로 맞아서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이게 왕근, 왕빈, 왕사랑이라고 합니다. 용녀는 용궁으로 돌아가고 세 아들은 강남 천자군웅, 일본 효자군웅, 조선 역신군웅으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요 이야기는요, 제주도에 죄송합니다. 군웅본풀이는 요거는 석살림이라고 하는 제차에서 이제 노래 불리고 있고요. 이 석살림은 자리를 살려내는, 그러니까 신과 인간이 아주 동락하는 자리에서 이제 이 신화를 풀어내는데요. 이 신화의 근거지는 사실은 고려예요. 고려 건국신화라고 할 수 있죠. 고려 건국신화를 보면은요, 이제 왕건의 할아버지 뻘인 작재건이 용왕을 도와서 요물을 물리치고 그 용녀를 아내로 삼아서 아들을 낳습니다. 용건을 낳고 용건이 다시 아들을 낳아서 왕건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고려 건국 신화를 수입해서 더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강남 천자국을 빙자한다거나 고려를 빙자하는 이유는요, 이제 어떤 여성들이 이제 핸드백을 매는데 이제 뭐 브랜드 있는 핸드백을 매야 주변 사람들로부터 환호와 찬사를 받고 존경을 받죠. 이 신들의 내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권위 있는 곳의 신을 빙자하면 그 신화가 이제 존경받고 신뢰도를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세로 지나갈수록 이렇게 고려라고 하는 왕권 혹은 중국이라고 하는 왕권을 기대어서 신화가 진화하고 변화하는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세 아들은 중국의 그 신이 되고 하나는 일본의 신이 되고 하나는 우리나라의 신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제주 사람들이 가졌던 아마 국제관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제주의 주변에는 한반도도 있지만은 일본과 중국이란 나라가 있다. 바다 저 멀리에는 그런 나라들이 있고 그런 나라들과의 교류했던 흔적이 이렇게 신화 속에 남아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 바다를 건너온 신들 중에 또 대표적인 것은 동해용왕과 연관된 그 동해용왕 아기씨의 이야기입니다. 아까 용녀가 등장했는데 역사 속에 있는 고려 신화와 연관된 용녀였는데, 요거는 그런 역사와는 상관없는 동해용왕의 따님이 제주에 와서 아이의 탄생을 주재하는 이제 뭡니까? 그 삼승할망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하는 얘기고요. 그 비슷한 얘기가 토산 일레 땅의 이야기고요. 용왕의 딸이 와서 제주에 좌정을 하고 아이의 탄생 혹은 아이의 소화기병을 치유해주는 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토산 일레 땅은 그 이후에 이제 제주도 전역의 일레 땅의 근원이 되는데, 이 일레 땅은 요즘 각 마을마다 있는 이제 소아과처럼 아이들의 병, 아이들의 문제 이런 것들을 돌봐주는 신당입니다. 근데 그 신이 이제 용왕의 딸이라고 이렇게 이제 칭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산육신 삼승할망이 동해용왕 따님 아기다. 또 일레 땅, 이게 아까 말하는 마을마다 있는 아이를 돌보는 신당인데요. 일레 땅 시인의 출자처가 동해고 그 신부는 뭐냐면 동해용왕 따님 아기다 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 아마도 바다 저 멀리에는 아주 소중한 것을 전해주는 중요한 곳이 있다. 어떤 유토피아 같은 곳이 있다. 이렇게 사유한 경우도 있고, 바다는 생명의 산출처다
라는 이런 사유들이 이 신화 속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주도 신화에는 바다를 건너는 신들의 이야기가 많다가 시간이 지나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런 신격이 더 중요해지고, 그래서 이제 뭐 천지양본풀이에 보면 천상계에서 내려오는 신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제 보편화되는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해여왕 따님 아기씨가 삼승할망의 자리에 있다가 밀려나고 명진국 따님아기라고 천상계에서 내려온 할머니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어떤 멤버체인지, 신들이 이제 과거에 힘있던 바다를 건너온 신은 밀려나고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이야기로 이렇게 바뀌어 나갑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강남천자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이 강남천자국에서 왔다라고 하는데, 그것 말고도 이제 뭐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고려 신화를 이제 빙자하고, 그리고 이제 또 많은 것들이 강남천자국을 빙자하고, 영등신도 이제 강남천자국을 빙자하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는 거죠. 중국 혹은 천자국을 빙자하는 것은 중세화의 과정이다. 과거 고대는 땅에서 솟아난 신이 권위 있는 신이었고, 바다를 건너온 신이 그 다음 권위 있는 신이었는데, 시간이 바뀌면서 그 권위의 색깔이 퇴락하면서 이제 중세의 중심지, 중국, 이런 것을 빙자한 신들이 등장을 하고, 특히 천상계에서 내려온 신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의 권위를 빌리고, 그 다음엔 중국의 권위를 빌리는 이런 과정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뭐 삼국유사에 나오는 예도 그러한데요. 선도산 성모는 산신이었는데 나중에 뭐 중국 제실의 딸이었다라거나 불사를 열심히 했다, 이렇게 중국을 빙자한다거나 중세 이념인 불교를 빙자하는 것은 그러한 신화의 변화 과정을 보여준다 하는 겁니다. 영등구 속에 나오는 이제 강남천자국, 이것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될 것이다. 아주 위대한 신이 어디서 오느냐? 중국에서부터 왔다. 그 중국을 강남천자국으로 이렇게 일관하여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른 영등신화인데요. 이제 바다 저 멀리에서 왔다, 그 출자처가 강남천자국이다 하는 얘기 말고, 이제 황영등 이야기, 황영등과 외눈박이 이야기인데요. 요걸 이렇게 껴는 건 뭐냐면, 제주 국립제주박물관이 요 해양제주에 앞서서 전시했던 게 태풍고백이라는 전시였는데요. 그때의 태풍과 관련된 신화가 제주에 있느냐? 없거든요. 그럼 일본은 태풍의 길목인데 태풍 신화가 있느냐 물어봤더니 일본 신화학자도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 외눈박이 섬의 외눈박이는요, 바람이 강풍이 불어서 혹은 태풍이 불어서 외눈박이 섬에 표류한 어부들을 잡아먹는 귀신이거든요. 요물인데, 이 난파한 배들의 어부들을 죽이는 그 주체가 외눈박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 외눈박이가 어떤 괴물의 실체가 아니라 바로 태풍이 아니었을까. 그들도 옛날에 태풍의 눈을 보았던 것 같아요. 외눈박이에. 그래서 이 외눈박이 섬의 이 이야기는 태풍과 관련된, 이 바다를 떠돌면서 이제 고기도 잡고 교류하던 제주인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태풍, 이 바람의 실체가 외눈박이다, 이런 이제 글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 하나 여기다 끼워 놓았습니다. 자, 칠머리당 영등구 속에서도 역시 이제 이 강남천자국에서 솟아난 도원수의 얘기가 나오죠. 자, 다른 이야기가 많아서 이거는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칠머리당 영등구 그 송별하는 장면이에요. 김윤수 신방이 안산 신방에 이어서 칠머리당 영등구 보존회 회장 일을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옛날 안산 신방 때의 칠머리당 모습입니다. 여기 이제 이 영등굿에 영등신이 어디서 오느냐?
강남 천자국에서 왔다. 이렇게 서순실 신방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 기록에서는 뭐 다른 지방의 신이 왔다. 아마 그것도 아마 강남 천자국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일본과의 교류. 앞에 두 분의 발표도 역시 이제 일본의 교류를 이야기했어요. 일본국이라 한 것은 삼여신이 동해 먼 바다의 일출처에서 왔다. 탐나국 시절 그들에게 바다와 바다 건너 일본은 문명의 중요한 교류처로 여겼을 것이다. 이제 일본의 해양 루트를 보면은 대개 이제 한반도 남해안과 제주 사이를 중요한 루트로 삼았었다. 그러나 이제 660년경 이제 신라가 주도권을 쥔 이후에는 그 해로를 바꾼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660년 이전까지의 검은색 그 루트와 그 이후에 이제 다른 루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1세기에서부터 7세기까지 제주도와 한반도 사이가 중요한 해양 루트였고, 제주도는 일본에서 중국으로 가는 혹은 중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해상의 중간 계류지 뭐 이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봅니다. 이것도 이제 일본 자료에서 나오는 그 지도인데요. 역시 한반도 남해안과 제주 사이를 해양 루트로 삼고 있습니다. 좀 확대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간 교역지 제주의 의미를 적었습니다. 한라산이 중요한 어떤 그 해양 배가 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표대가 되었다. 뭐 이런 얘기고요. 기항지 혹은 피항지로서의 역할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탐나국의 해상 능력은 우리 이제 김경주 선생도 자세하게 소개했듯이 이제 이 뭐 중국의 동전이 발견되는 사례를 보더라도 이런 시기에 대개 BC 1세기에서 AD 1세기에 중국과의 교류한 흔적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주 일찍부터 중국과 교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는 청동기 철기 시대라고만 하고요. 김경주 선생은 3세기부터가 탐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저는 1세기부터가 탐나다라고 시간을 앞으로 당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무당들이 탐나국의 탄생을 영평 8년에 고을라, 양을라, 부을라가 솟아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평 8년에 AD 65년 1세기란 말이에요. 인간의 기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석비, 돌에다 새긴 거. 그 다음에 구비, 말로 전하는 거. 그래서 돌에 새긴 거는 나중에 이제 종이에다가 쓰는 쪽으로 변화해 갔죠. 석비 혹은 종이에 적은 기록이 중요하듯이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이 내용도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신을 모시고 구술하는 자들의 언술행위는요, 조금이라도 삐끗하면은 신에게 노여움을 산다고 해서 함부로 이 전승을 바꿔나가지 않습니다. 오리지널 그대로를 잘 전수하는 것이 무당들의 굿법이고 무당들의 굿법의 언어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구술 속에 담겨 있는 영평 8년에 이 고량부 삼신이 솟아나고 탐나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아주 소중한 근거가 되죠. 그래서 저는 AD 1세기 즈음에 이미 탐나국이 시작됐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여기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탐나국의 해상 능력은 이제 아까 오수전 얘기도 했지만은 또 아까 이제 중한, 그러니까 마한 진한 변환으로 무역을 했던 내력 뭐 이런 것도 이제 있지만은요. 이제 이런 내용들이 바로 탐나가 동아시아 해양 문화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고 유물을 통해 탐나국이 일찍부터 고대 국가 체제로 발전하여 그 역량과 군사력이 아주 중요한 해양 문화권의 주도적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러한 역할은 제주 신화 속에 특히 이제 제주도의 산남 삼북을 나눌 때 삼북,
지역의 주도적인 당신 본풀이는 송단계라고 하는데 이 송단계의 괴내기 떠 혹은 문곡성의 내력과 연관이 됩니다. 이 괴내기 땅 본풀이를 보면은 이 괴내기 또가 강남 천자국에 가서 억만 군사를 호령하고 난을 평정한 후에 100만 군사를 데리고 제주에 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주 많은 군사력을 데리고 호령하며 해상을 오고 갔던 흔적이겠죠. 뭐 100만 군사까지는 아니었겠지만은요. 자, 이 괴내기도의 영웅성, 그 다음에 송당 본풀이에는 이제 이름이 문곡성으로 나오는데 문곡성도 역시 억만 군사를 데리고 강남 천자국의 난리를 평정한 후에 1천 병마 3천 군병을 데리고 제주에 와서 리더, 지도자가 되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내용은 뭐냐면요. 제주의 영웅들이 자유자재로 해상을 왔다 갔다 오갈 수 있었고 당당한 해상 능력이 있었다 하는 것을 반증하는 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지만 당당한 고대 국가를 만들었다. 중국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난리를 탐나국의 영웅이 해결했다. 100만 군사 3천 군병은 과장된 면이 있지만 엄청난 해상 능력의 영웅이 제주로부터 출자했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러한 그 재래의 수련민과 외래의 농경민이 결합되어 생산력을 발전시킨 토대 위에서 안으로 정치적인 통합을 이룩하고 밖으로 주권을 지키는 영웅이 해상활동을 통해 힘을 키워 작지만 당당한 나라를 세운 위협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후에도 여러 개의 내용이 있는데요. 생략하고 마지막 지도를 하나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거꾸로 놓았더니 제주도는 한반도에 이렇게 부속된 자그마한 섬의 모습이 아니라 동아시아 지중해로 진출하는 교두보의 역할이면서 한국, 일본, 중국의 중심처로서의 역할을 했구나.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아주 중심지의 모습을 보이는구나. 이런 점도 느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주의 원천인 탐나국을 연상하고 탐나국의 실체를 들여다보려면 이런 해상의 교두보로서의 위치, 지정학적 위치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면서 남방문화의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제주는 해상의 중심지로서 작고 당당한 고대 국가였다라는 결론을 요약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